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27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이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가 이제 빠지면은 조금 뭔가 아침에 뭘 안 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실 법하죠. 오늘 또 저는 운전을 하고 쫙 이제 남양주로부터 여의도로 향하는 강변북로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새벽의 아침을 이렇게 달려온 게 숫자로 따지면 과연 몇 번일까? 이제 거의 1000번 다 돼가는 거 아닌가요? 세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세보고 싶어요. 2021년부터였나요? 그쵸? 2021년 10월부터 제 기억력이 맞다면 그때부터 시작된 저의 이제 긴 여정이 숫자로 따지면 몇 번이었나 뭐 이런 거 의미부여하면서 아 내가 이 새벽의 길을 몇 번씩이나 이렇게 가르고 아침을 참 열심히 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또 그게 또 동기부여가 돼서 다음 연도를 또 준비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나의 문장을 좀 생각해 보자면 올해는 잘 버텨냈고 이겨냈다면 내년에는 하나 더 좀 붙이고 싶더라고요.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나아간다. 나아간다.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동안에 참 열심히 읽은 걸 뭔가 내년에는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한 해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올해는 뭔가 열심히 이렇게 해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많은 결실을 좀 이루시길 그 부분이 있어서 이제 투자에 있어서도 많은 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는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은 잠시 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저희가 홍콩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홍콩 법인장과 함께 또 내년도 시장을 바라보는 IB들의 전망 플러스 AI는 내년을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공전을 한다. 벌써 한 해가 지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고요. 오늘은 뭐 이게 청담동 며느리 스타일이에요. 그냥 오늘 약간 제가 패기 넘치는 반팔 패션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허전한 것 같아가지고 스카프로 여기 조금이라도 또 이제 보온을 챙기기 위해서 스카프를 했습니다. 이게 또 청담동 스타일인 건 모르겠고 저는 남양주 스타일로 스타일링을 했습니다. 손님이 도은 언니 같은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심이에요? 저희가 맨날 이제 엄마와 농담을 할 때 엄마가 딸이고 내가 엄마였으면 엄마 진짜 아이고 진짜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 같은 엄마 뭐 다 챙겨줄 것 같고 다 알아서 이렇게 막 해줄 것 같고 이런 느낌 때문인 거죠. 마냥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저는 장 초반에 상승하는 게 열리는 걸 보고서 중간 잠을 깨가지고 보고 다시 잠을 들었는데 너무 좀 약간 애매한 거 아닌가? 한 0.2% 올랐을 때 좀 힘든가 보다. 뭔가 고점에 올라와 있는 좀 부담감이 있나 보다 싶었는데 아니 웬걸요? 자고 일어났더니 차츰 올라가더니 등산하는 줄 알았어요. 3대 지수 모두 0.4에서 0.5%대 올랐고요. 러셀 2000 지수는 역시나 가장 이제 체력이 좀 빵빵하죠. 동생이니까 1%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0.42% 그리고 다우 지수가 0.4%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도 0.5% 넘는 상승을 보였고 러셀 2000 지수가 1.24%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국제유가도 좀 올랐어요. 2%대 오르면서 70배럴당 70달러 중반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10년물 기준으로 국제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9를 넘어섰고 3.8을 내려왔고 요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 이제 마지막 주를 일단 스타트는 잘 끊었어요. 국장은 어제 참 이제 애매한 그런 시장이었지만 미국 시장은 나홀로 간다. 왜냐면 나는 미국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시장의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S&P 500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S&P 500이 사상 최고점이 4,796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4,700 지수에 나와라. 4,774포인트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한 2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돼. 오늘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만 힘줘도 사상 최고치. 오늘 밤에 별일이 없다면, 지금 S&P가 어젯밤 사이도 20포인트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 내일 아침에 여러분 드디어 다우에 이어서 S&P 500도 제가 지난주에 먼저 설레발하시면서 갔었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이번 주 내로 S&P 500도 사상 최고치 경신하게 될지 여러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 가운데 이제 연준 지금 관련한 연은 총재 가운데 한 분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금리 인하가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이 누구냐? 로버트 카플란 전 댈러스 연은 총재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문제에 빠져있는 이유 중 하나가 연준이 너무 오랫동안 완화적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또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약적인 그런 상태에서 쭉 금리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완화적이고 너무나 제약적인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때문에 연준은 그 반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또 타이트하게 고금리 상태를 유지해서 발생하는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빠른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경제지표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연준이 무언가 금리를 인하하려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명분이 없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S&P 코어 로지 케이스 실러가 집계한 10월 전미 주택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4.8% 주택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 4% 상승률보다 높아졌고요.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또 주택가격 지수가 지금 지수도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가운데 주택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도시 주택 가격도 무려 5.7% 상승을 하면서 전달 대비 4.8% 상승보다 상승률이 더 올라갔고요. 그리고 20대 도시주택가격지수도 4.9% 올라서 직전달 3.9% 상승보다 다시 더 가팔라지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가지수 가운데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30% 이상 차지하는 게 쉘터라고 하죠. 이렇게 집값 상승이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좀 꺾이지 않는다면 가장 문제다. 처음에 인플레이션의 가장 촉발이고 이게 그냥 스티키,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게 내려오는 원인 중 하나가 집값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시금 이게 집값이 금리 인하나 물가를 좀 많이 꺾게 만드는데 발목을 잡게 할지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시카고 연은에서 집계하는 미국의 지난달 11월 전미 활동지수가 0.03을 기록해서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요게 플러스의 경기가 장기 평균 성장세를 웃돈다라는 의미고요. 마이너스면은 장기 평균 성장세를 윗돈다라는 의미인데 직전월에 마이너스 0.66을 기록했기 때문에 바로 또 플러스로 전환을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S&P 500 가운데 10개 업종은 상승을 했고요. 바이오주, 제약바이오주만 소폭, 헬스케어 업종만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는 인텔이 이스라엘, 지금 사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이스라엘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인텔이 250억 달러의 투자를 해서 새 공장을 짓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맵을 한번 보면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5% 넘게 올랐네요. 종가 기준으로 5.2% 올랐습니다. 그 이스라엘 정부와 인텔의 투자 약정 소식이 주가의 상승의 배경이 됐는데 새로운 공장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스라엘 총리의
이사장의 발언에 따르면 역대 외국인 투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스라엘의 자율주행 지원 시스템 개발업체인 모빌 아이 글로벌도 19조 원 규모의 인텔이 인수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보조금 이슈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기술력이 또 상당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규모 반도체 설비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인프라에서 굉장한 매력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대감에 주가는 무려 5% 넘게 상승, 5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이 밖에도 반도체주들 다 좋았습니다. AMD가 2.7% 강세를 보였고, 종목 가운데 엔비디아 주가가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브로드컴도 0.8% 올랐습니다. 그러나 빅테크 종목 가운데 애플의 주가는 조금 쉬어갔는데요.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 워치 관련한 이슈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죠. 그 의료기술 중소업체인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미국 정부에서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한 애플워치 일부 모델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애플에 미치는 타격이 좀 불가피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결정에 의해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애플워치 울트라 2의 온라인 판매를 지난 21일부터 중단을 했고요. 매장 판매는 25일부터 중단을 했는데, 결정으로 판매 재개가 좀 불투명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좀 시장에 미치는, 그러니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가는 0.2%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세,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죠. 0.02% 강보합권, 구글도 강보합권, 그리고 아마존의 약보합권, 메타의 주가는 0.4% 올랐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1.6% 올랐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도어 문의 안전 문제로 12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밖의 종목들 쭉 보면요. 국제유가 상승에 크게 영향은 없었네요. 에너지주들도 전반적으로 올랐고, 그리고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종목 가운데 보면은 어제 좀 강세를 전반적으로 보였었던 필수소비재에서는 월마트가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 다른 종목 가운데 달러트리가 2.5%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큰 폭의 급락이 보였던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약보합권 정도에서 상승 하락의 그러한 가파름은 좀 멈추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헬스케어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보니까 머크, 그리고 에브비, 그리고 일라일리 이런 종목들이 모두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제약업체 프라스톨 바이오스 스kw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이 방사선 의약품 치료제 업체인 레이즈바이오를 41억 달러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제약바이오 기업, 그리고 이제 정유 이런 업체들의 연초 맞이해서 인수합병 소식이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런 관련된 소식도 있었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항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누가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영국의 억만장자 짐 레클리프라는 분이 지분의 25% 인수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증시 분위기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에는 심층 인터뷰 홍콩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 법인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소중한 모발과 두피, 김프로의 리치골드 샴푸, 부드러운 코코넛 향기로 달콤한 휴식을 드립니다. 2%의 모이스처 리치 바디워시. 투자로 복잡해진 머리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정프로의 익스트림 리치 쿨 샴푸. 건강한 모발과 부드러운 피부결을 위한 프로다운 선택. 구매해주신 모든 분께 특별한 선물과 3% 굿즈를 드립니다. 5,000명 한정 사전 예약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네이버 검색창에 샴푸로를 검색하십시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벌써 44분이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제 저에게 성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 물론 성실은 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출근을 하는 거고 여러분도 출근을 하는 거고 물론 저는 이제 프리랜서라는 그 이름 아래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의지가 있고 없고도 있고 누군가가 저를 선택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을 때 저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열심히 성실하게 2024년에도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홍콩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법인장님, 들리시나요? 저만 네, 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기석입니다. 어디 죄송합니다. 다녀오셨어요? 아니, 다녀오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 법인장님. 네. 아니, 해피 뉴 이어를 지금 한국에서 보내실 예정이라고 내년에 또 한국 들어오신다면서요? 아, 내년이 아니지. 다음 주잖아요, 네. 바로 이제. 다음 주, 네, 그 해피 뉴 이어는 한국에서, 네, 가족들과 보내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 보내는 그리고 홍콩에서 보내는 일들이 참 올해도 우리 법인장님께서 많았는데 많이 왔다 갔다 해야지 법인장님도 좋은 거잖아요. 뭔가 새로운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거니까 저는 맞습니다. 응원하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글로벌 IB와 또 운용사들의 내년도 시장 전망 그리고 또 AI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약간 편견적인 결론부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한가요? AI가 보는 시장과 글로벌 IB들 운용사들이 보는 시장의 뷰. 사실 저도 어제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생각은 못 했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마지막에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IB들 그리고 운용사들은 내년도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사실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항상 그렇듯이 좀 엇갈리는 뷰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글로벌 IBD라고 운용사들에서 보통 이제 11월 혹은 12월쯤 되면은 이제 리포트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뭐 투자 전망 혹은 내년도 매크로 전망 이런 식으로 해서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다양한 리포트들이 나오잖아요. IB랑 운용사들에서. 그중에서 제일 힘을 쏟는 리포트 중에 하나가 그 내년도 시장 전망 리포트예요. 그래서 제목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는데, 뭐 제가 있었던 뱅가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뱅가드도 1년에 한 번씩 이제 경제 전망이 나오는데, 그 리포트의 제목, 단어 하나를 결정하는 데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쓰기는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들어갔고요. 결국은 그 하우스, 보통 하우스라고 얘기하는 게 IB 혹은 운용사들 하우스라고 하는데, 하우스들의 의도를 이제 반영하는 내용들로 구축이 되다 보니까 그 굉장히 세심하게 이제 그 제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페이지에 여러 개로 이제 나눠놓은 것들을 보면은 네. 하우스 제목은 뺐지만 뭐 JP 모건, 골만삭스, BNP, 피델리티 이런 하우스들의 이제 제목들만 지금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보면은 뭔가 이제 위험도 있고 투자 기회도 있지만 조금은 이제 작년하고 2023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더 이제 긍정적인 기회를 반영을 하면서 최악은 좀 지났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을 조금 이제 풍기는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악은 지났다. 최악이 있긴 했나요? 최악이 사실 네. 이미 한참 전에 지났죠. 네, 시장으로만 보면. 올해 네. 시장을 보면은 사실 되게 최악일 줄 알았는데 새로운 네. 복병인 또 뭐 AI도 나왔고 시장이 워낙에 이제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그런 심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최악이 있었나?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그게 뭐가 있었지? 올해 시장 어려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네. 아이비들이 전망하는 이야기들은 지금 이제 최악이 지났다. 그러면은 최악이 지났으니까 앞으로는 뭔가 좋아지겠다라는 건데 내년도 시장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키워드 중에서 경제 전망을 하는 리포트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좀 잡고 있을까요? 네, 그 한 8개 정도 보고서를 좀 요약을 해봤어요. 네. 골만삭스, BNP, JP, 모건 스탠리, 피델리티, HSBC, 뭐 바클레이즈, 롬바르디에 이런 데를 그 많이 보는 하우스들의 리포트를 요약을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AI한테 좀 시켜봤거든요. 네. 그래서 키포인트들을 좀 요약을 해서 제가 뭐라고 이제 부탁을 했냐면 공통된 전망들이 있으면 좀 뽑아달라. 그리고 그 특정 섹터나 자산군에 좀 더
집중하는 이제 그런 섹터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추려봐라. 마지막으로는 이제 2024년에 잔존한 시장의 위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라는 위주로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네. 지금 보면 우선은 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보고서가 2024년에 대해서는 유사한 경제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2023년보다는 좀 느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 네. 여기서 포인트는 성장한다는 거고, 사실 이제 그 경제가 위축되진 않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세션이 심하게 오진 않을 거다. 연착륙 혹은 성장이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고, 섹터하고 자산군으로 보면 그 섹터 중에서는 기술 섹터, 헬스케어, 뭐 이 안에 바이오텍도 많이 포함이 되는데, 바이오텍 포함해서 소비재 부문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선호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산 클래스로 보면 주식하고 부동산 그리고 대체 자산 쪽이 선호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위험은 뭐 올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재정학적 리스크, 통화 정책의 종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없네요. 그렇다면 글로벌 IB들의 수준과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비슷하다.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얘기로 반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얘기가 없는 네.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제가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지적인 수준 혹은 네. 이제 학습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편이에요. 정말로. 이거는 정말 3%의 공이 아닌가. 나도 제가 사실 홍콩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네.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개인 투자자는 다르다. 음. 홍콩은 아직 사실 보면은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전략 자체가 굉장히 뭐 너무 전통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이제 굉장히 좀 도박에 가까운 그런 이제 뭐 옵션 시장에서도 뭐 미국 같은 측면이 아니라 그 워런트 같은 경우 지금 한국에서 거의 지금 사라졌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워런트 시장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 보통 투자하는 이제 주기 자체도 뭐 특정 종목에 몰빵한다고 하든지 한국도 예전에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경향성은. 그래서 홍콩하고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지적인 수준이나 시장에 대한 그런 뷰가 훨씬 더 낮다. 네. 라는 거는 이거는 거의 당연한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계속 AI가 요약한 보고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참 AI가 네. 있으니까 이런 뭐 어려운 보고서도 착착 요약해줘서 너무 좋네요. 자, 핵심 요약을 이제 각각 IB들마다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씩 좀 네. 확인을 해볼까요? 네, 우선은 한 8개를 했고 지금 4페이지에는 처음에 4개만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BNP, 바클레이즈, HSBC, 롬바르디에 이쪽이고 여기는 그 일반적인 IB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프라이빗 뱅킹 혹은 웰스 매니지먼트 쪽으로 가까운 그런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공통으로 다 얘기하는 게 지금 2023년도에도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BNP 파리바하고 HSBC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파워 밸런스가 서양에서 동양으로 올 거다. 2023년에 시장을 주도하는 건 더 이상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아시아 쪽으로 넘어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 네. HSBC는 그 정도로 강하진 않지만 2030년에는 미국, 중국, 인도가 2030년에 가장 큰 경제 3대 대국이 될 것이다 라는 거에 좀 힘을 줬어요. 네. 미국 안에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 2024년에는 조금 이제 미국 이외의 나머지 자산군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최선호 자산군 및 섹터를 보면 이제 그 BNP 파리바하고 HSBC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이제 BNP 파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그리고 HSBC는 대체 투자 이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올 한 해 보면 특히 미국 위주로 상업용 부동산들이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리츠 자산분들이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제 그 공실률도 올라가고 또 이제
그 파이낸싱 비용도 올라가다 보니까 워낙 좀 많이 힘들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음. 경제 위험 요소는 뭐 지정학적 위협, 인플레이션은 뭐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네. 요 다음 사실 5페이지에 보면 나머지 조금 더 전통적인 이제 투자은행 혹은 이제 자산운용사들의 보고서를 요약을 해봤는데 음. 피델리티, 모건 스탠리, JP 모건, 골드만삭스 있는데 톤이 거의 비슷했어요, 사실. 음. 핵심적인 내용은 앞에 있는 하우스들의 보고서가 거의 다 이제 중복 반복이 되고요. 네. 최선호 자산군 및 섹터에서는 기술주, 헬스케어, 바이오텍 포함한 그리고 민감 소비자 업종에 대해서 선호한다라는 게 공통적인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특히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ETF 운용사들 음. 이제 내년도 신규 상품 출시하는 것 관련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AI 혹은 이제 바이오 섹터 음. 많이 이제 출시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역시도 사실 이런 이제 글로벌 IB 하우스들의 이제 리포트들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AI는 기술주 안에 들어가고 바이오텍은 헬스케어 안에 들어가니까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한번 내년도 초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경제정말 리포트 핵심 요약 참 편리하게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쫙 아이비들의 리포트들 8군데를 쭉 요약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는 올해가 이제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이유,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뭐가 더 좋아지는지를 생각하자면 가장 좋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아진 건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6페이지에 지금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뭐 복잡한 바 차트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위에 흰색으로 그 테두리만 있는 거는 피크였을 때의 인플레이션이에요. 음.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그 푸른색으로 다 칠해진 바 차트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의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왼쪽이 G10, 일본을 제외한 G10 국가인데 스웨덴 같은 경우가 12%, 11%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4%, 영국도 9%가 넘었던 게 이제 4%. 그리고 뭐 나머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PCE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7% 가까이 갔던 게 3% 중반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머징 마켓도 오른쪽에 있는데 마찬가지인 게 그 뭐 제일 보통 이제 악명 높은 이머징 마켓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그 보시면 브라질 같은 경우가 보통 그렇거든요. 브라질도 10%가 넘었던 게 지금은 5%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인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전에 사실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전 연은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빠른 금리 인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인플레이션. 사실 근데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둔화율을 놓고 봤을 때는 올해가 네. 가장 가팔랐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는 그 폭이 굉장히 줄어들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연준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를 이제 내년에 볼 거라는 기대감이 가장 큰 또 증시의 활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좀 그럼 한번 가늠을 해볼 텐데 네. 이게 높아요. 아니요. 사실 그 매크로 전망은 이제 앞에 하우스들에서 다 얘기했던 것처럼 우호적이에요.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매크로 경제 전망은 나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밸류에이션은 사실 올라간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부 기술주를 제외하고는 심하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차트가 좀 복잡한데 제가 제일 왼쪽에 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일 왼쪽이 미국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테크를 제외한 미국이에요. 그래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파란색이 평균이거든요. 과거 평균입니다. 과거 평균이고 지금 빨간색 점이 현재 시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평균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는 맞지만 네. 빅테크, 뭐 매그니피선트 세븐 같은 빅테크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나면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사실 올해 시장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보면 지금 과거 평균 수준이에요, 지금.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오히려 평균보다 훨씬 더 낮고, 그래서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도 평균 수준이고요. 이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그 일부 기술주들 위주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건 맞지만,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올라간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상승할 룸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거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도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을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 언저리 네.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제일 추가 상승 여력이 높은 국가를 어디로 꼽았냐면 일본을 꼽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 한 16% 가까이 추가 상승 여력이 네.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올해 상승했던 종목들도 내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올해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내년에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실제로 이제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네, 가장 맞습니다.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네. 앞서서도 뭐 섹터 이야기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 AI 모델이 꼽은 내년도 특히나 이제 1월이 바로 다가오니까 1월 달에 네. 좀 보고 있는 탑픽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 모델 중에 LGAI 연구원하고 같이 작업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게 어제 딱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했어요. 아, 변경을 해서 그렇군요. 1월 달 갓 나온 데이터인데, 네. 지금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코스트코, 보잉, 홈디포, 메타, 알파벳, 뭐 코노코필립스, 뭐 티모바일, 브로드컴, 시스코, 애플, 이런 종목들이 지금 탑 10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다시 요약을 굳이 하자면 기술주하고 소비재를 양쪽에 좀 들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다만 이제 보면 이제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섹터가 올라간 게 전월 대비 봤을 때 기술주가 좀 늘었고요. 헬스케어도 늘었고, 민감 소비재도 이제 세 개 섹터가 지금 늘어난 상태예요. 이걸 보면 사실 앞에서 제가 요약드렸던 2024년 글로벌 IB 운용사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최선호 섹터 세 가지랑 사실 똑같이 엮여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뭐 노리고 만든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우연의 일치가 있었다라는 네. 생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자하시는 로직이 헬스케어는 인플레이션에 강하다라는 걸로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승기에 유리하다. 왜냐면 그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은 이제 가격 전가력이 뛰어난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한데,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아프면 제가 아파서 돈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다 내는데. 약값이 올라도 그냥 오르려니 하고. 그런데 보통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은 그렇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글로벌 IB 리포트들 보면 나오는 전략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다우의 개라는 전략을 보통 얘기를 해요. 네. 혹시 앵커님 잘 아시나요? 다우에도. 모르겠어요. 다우에도 다우의 개. 그 네. 얘기 지난번에 들었는데 또 까먹었네요. 뭘죠?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네. 요약을 드리면, 네. 다우 지수는 30종목으로 구성된 우량주잖아요. 네. 근데 우량주 안에서 현재 배당률이 가장 높은 10개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개 중에서 10개를 골라내는데, 배당률이 높은 10개를 골라낸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다우 지수 안에서는 최소한 네. 다들 우량주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다는 건 주가가 안 올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10종목을 골라서 내년도에 투자한다라는 전략이 이제 사실 월가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시고 국내에서도 비슷한 전략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다우의 개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게 헬스케어 종목이에요. 사실 보면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올타임 하이 신고가까지 거의 다 왔잖아요. 네. 근데 헬스케어 섹터만 따로 빼놓고 보면 지금 고점 대비한 바이오텍 섹터, 특히 바이오텍 섹터만 놓고 보면 고점 대비 50%밖에 안 돼요, 지금. 그리고 헬스케어도 사실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헬스케어 혹은 바이오텍을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덧붙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꼽은 내년도 특히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포트폴리오를 여러분 꾸리실 때 함께 좀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더 극대화되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법인의 오기석 법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